경유랑 예습팀장 권승철입니다. 광명 특성급 6경주부터 10경주까지 특성급 2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우선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특성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특성급 지정훈련 특성급 선수들만 출전하다 보니까 지정훈련이 1조와 2조로 양분됐습니다. 직전까지는 선발로서 특선으로 3개 조가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 회차는 2개 조로 인터벌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1조는 선발급 특성급 1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2조 특성급 선수들의 지정훈련 상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김관희, 박준성, 전영규, 김동관, 전원규, 황승호, 임채빈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습니다. 김관희, 박준성, 전영규, 김동관, 전원규, 황승호, 임채빈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김관희, 황인혁, 최동현, 김현경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관희의 시속이 빠르다 보니까 후미권에 있었던 김현경은 마크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황인혁은 김관희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범수, 김민배, 김영수, 박성현, 박준성 선수가 함께 호흡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범수가 가볍게 대회를 이끌어 나갔고 박준성 선수가 저측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승원, 전영규, 권혁진, 청주팀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양승원이 끝까지 선두를 지켜냈었고 전영규는 저측에 노려봤습니다만 대회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진영, 윤민우, 박병아, 성낙송, 김태한, 정현수, 이태호, 최중구 선수가 한 조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박병아가 정현수는 차신을 두고 출발하면서 앞 선수와의 거리를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한은 저쪽에 노려봤습니다만 대열이 길어지다 보니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서울팀 선수들이 연합에 나섰습니다. 정혜민, 조용환, 김주호, 박승민, 곽현명, 김동관, 정하늘, 신은섭, 전원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혜민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바퀴 지점에서 김동관하고 전원규가 차를 뺐지만 대열을 넘어서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포팀 선수들이 뭉쳐서 훈련했습니다. 김민호, 김태범, 정정교, 인치환, 문희덕, 김민균, 공태민, 정종진, 김형환, 정재원, 황승호, 왕지연, 원신재, 김용규, 엄정일, 유태복 선수가 함께 긴 대열을 형성하면서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대열이 길다 보니까 시속이 빠르게 전기가 되지는 않았었고 또 인원이 많은 관계로 최대한 안전하고 소극적으로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성팀 선수들이 뭉쳤습니다. 임채빈, 김원진, 김민준, 유재열, 안창진, 박진철, 유재민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임채빈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민준은 저측에 나서는 적극성을 보여줬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류제는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민은 1코너에서 마크를 포기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본다면 류재민이 전일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 김주호와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류재민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민우가 전일 정혜민에게 철저하게 견제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전반적인 시속이 빠른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황준하를 활용해 나가되 최성균까지는 충분히 불러들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8경주입니다. 곽현명이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아무래도 박준성의 선행 활약에 나가면서 김영섭을 챙겨준다면 이웃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은 곽현명이 무리하게 선행 나섰다가 준격할 수 있는 기회에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감은 좋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특성급 구경주 김영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일 마크로 가면서 아쉬움을 남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방극산 빠르게 나가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방극산이 버텨내기보다는 박승민, 박철성과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0경주입니다. 공태민 전일 좀 박병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가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강축이죠. 문제는 후착 선정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권혁진도 있고 박일호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컨디션 괜찮은 정태양이라든지 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윤현준과 호흡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6경주입니다. 류재민이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임채빈이 류재민을 챙겨주려고 했었습니다만 결국 마크를 놓치면서 좋은 기회 살려나가지 못했었던 류재민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국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인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규의 선행을 좀 적극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규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김영규가 때리고 류재민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3번하고 1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류재민이 김명규를 상대로 좀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조가 빨려 들어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류재민의 선택이 파업선, 비파업 선수들인 김영규, 김재영, 김조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김명규가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류재민은 철저하게 김명규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조도 마크 되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에서 3.1과 3.7 두 차권 중에서 아무래도 1번과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라는 점,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전일 류재민이 몸싸움을 펼치려고 할 생각조차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류재민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자칫 이성용에게 몸싸움이 이루어진다면 류재민이 또다시 외선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용규가 저측이 나서고 김조가 쫓아 들어가는 1번하고 7번이라든지 이성용이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1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류재민 빠지면 17하고 1호가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류재민이 김용규 활약에 나가거나 저치기 타임 잡아나간다면 김조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민우가 객관적 기량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정혜민이 철저하게 윤민우 견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원정을 챙겨줄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원정을 챙겨 나가다 보니까 윤민우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윤민우 강공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행은 좀 몰라도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갔을 때는 11초 때 초반 시도까지 끊어내고 있는 윤민우라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민우의 연대라고 한다면 김준일이 있고 최석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도 윤민우가 최석윤과 호흡을 맞춰 나갔었던 상황이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겟은 윤민우로 세울 가능성이 황준하를 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민우, 최석윤 여기에 김준일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준하의 선행감이 좋다면 윤민우가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비파업 선수 황준하를 지켜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서면서 최석윤과의 호흡을 먼저 생각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석윤도 이번 회차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준형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민우가 황준하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준하도 굳이 파업 비파업 떠나서 윤민우가 강자라는 거 알아요. 그 점 때문에 윤민우 앞선에서 인정해준다면 윤민우도 황준하가 잘만 가준다면 본인 실리 챙겨 나가기만 하면 되죠.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하고 13입니다. 13하고 1호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5번 쪽에 1번하고 5번 쪽에 비파업 완승 쪽에 우선하실 때 1번하고 3번 차선으로
1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솔직히 뭐 이번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준하의 선행이라든지 이태원의 선행을 김민호가 활에 나가면서 추입 나서게 된다면 윤민호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죠. 기다리다가 오히려 직선에서 추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도 수도권 도움 받으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황준하라든지 이태원의 선행 활이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이라든지 1번하고 4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편성은 윤민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석영과의 동반 입상이 먼저죠. 황준하가 시속감이 좋다면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8경주입니다. 곽현명 굳이 전일 앞선에서 때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속도 안 나오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크로가 썼더라면 준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대였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곽현명, 금일만큼 좀 차분하게 경주 균형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본인이 직접 견주 주도에 나가기보다는 박준성의 선행 활약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준성이 힘을 써주고 곽현명이 막혀 나가죠. 여기에 김영섭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뜸이 김영섭을 밀어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박준성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곽현명도 짧은 추입이 가능한 상황이란 점, 즉 시속감이 좋다면 크게 넘어설 리는 없다는 점에서 타협하는 경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곽현명이 얕봤다가 박준성의 시속감이 좋다면 못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5번의 뒷자리는 김영섭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 하남 8당권 선배죠. 전일도 김영섭이 몸싸움 펼쳐 나가면서 김영모까지 밀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몸 상태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김영섭이라는 점에서 5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2번 쪽에, 5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5-3 차선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곽현명이 또다시 힘을 쓰려고 하게 된다면 박준성이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성이 때려주고 이으뜸이 이번에 뒷자리를 괴롭혀 나가게 된다면 곽현명이 몸싸움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박준성이 그대로 어부지리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섭이 라인전 안에서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2번하고 3번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루가고 2, 3입니다. 이뜸이 곽현명 밀어내려고 하다가 혼자 본인까지 고전하게 된다면 2번과 3번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루가고 2, 3이에요. 2루가고 2, 3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곽현명이 박준성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넘어서게 된다면 이뜸이 아닌 김영섭이 쫓아서 들어갈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김영수가 마크로 가다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김영수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부진만에 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극산의 선행을 적극화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방극산의 훈련 파트너가 김영수죠. 김영수의 훈련 파트너는 황인혁입니다. 일단 두 선수가 함께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흥사이 때려주고 김영수가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봤듯이 방극산이 11초대 중반까지는 끌어냅니다. 하지만 그 이상 시속은 내지는 아직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김영수가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노련한 선수들입니다. 박승민도 그렇고 박철성도 그렇고, 전일 박승민이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2차권 진입했는데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김영수도 이런 박승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점수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1번,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마크로만 놓고 본다면 박철성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김영수의 선택폭이 크죠. 박승민 있고 박철승 있습니다. 김시우 있고 방극산 비팝 라인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우스코브에서 올라온 선수들보다는 기존 특성급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먼저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먼저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그 중에서도 2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방극산이 시속감이 좋아요. 김영수가 몰고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방극산을 넘어서려고 할 때 김영수가 또다시 전처럼 털리게 된다면 방극산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5번하고 1번이라든지 5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일하고 5-3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영수가 금일만큼은 철저하게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방극산 활에 나가되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1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0경주입니다. 공태민, 천일 어중간한 작전 펼쳐 나갔습니다. 박병호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승부거리 재다가 결국 박병호에게 젖히기 당하면서 자존심 구겨졌었죠. 중결까지 못 갔었던 공태민,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태민 입장에서는 윤현준, 권혁진, 정태양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일호는 배정현하고 김성현 파업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공태민이 파업 선수들과는 절저하게 승부거리를 조절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일호를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일호 견제 나가게 되면 권혁진, 윤현준, 정태양 중에서 한 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태양이 이번에 차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전일도 2차권까지는 갔습니다만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했었던 정태양,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태양이 때려주고 공태양이 올가서 취패나가는 5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전 5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혁진이 득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가 특성급에서 유지했었던 점수가 아니라 우수에서 좀 높아졌었던 점수가 좀 계속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 마크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공태민 입장에서 아무래도 윤현준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타임 조절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때렸는데 시속감은 괜찮았어요. 젖히기 당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공태민하고 또 윤현준은 88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적극적인 협공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과거 또 양주에서 함께 훈련했다가 공태민은 바로 김포로 훈련지 변경했었고, 윤현준은 개인으로 있다가 훈련지 김포팀에 합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태민이 윤현준을 챙겨준다면, 윤현준이 때려주고 공태민이 몰고 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정태양이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차 승부수 띄우고 있기 때문에 5, 6 먼저입니다. 5위를 차선으로 마크형인 2번과 3번보다는 6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을 먼저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도 경륜학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